예, 반갑습니다. 금요 과탐의 세계입니다. 자,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이고, 오늘, 윤달 선생님 먼저 인사하시죠. 네, 저 물리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입니다. 자, 오늘 이분은 제가 직접 소개시켜드릴게요. 오늘 레전드가 나오셨습니다. 현재는 그 분당 펜타스 과학전문학원의 총원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이투스죠? 네. 야, 이투스 온라인 강의에 정말 그 많은 수험생들을 확보하고 가르쳤던 레전드 김기환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번 저쪽 카메라 한번 보시고 인사. 반갑습니다. 물리시죠? 네, 물리 맞습니다. 예. 오늘은 그 전에 방송과 조금 달리 그 전에는 물화생지 선생님들 다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집중 탐구를 해보자. 야, 물리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는 해보자. 그동안 좀 섭섭한 거 많으셨죠? 맨날 지구학에 치이고 생명에 치이고 뭐 얘기하려고 하면 막 다 생명 지구학만 얘기하고. 아유, 그래. 그래서 그래서 얼마나 좋은 과목이야. 내가 오늘 달성샘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만든 이 자리야. 진짜 물리에서 그동안 한 맺힌 거 다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달성샘이 그동안 그 못했던 얘기, 물리에 대한 못했던 얘기 이런 부분들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물리 집중 탐구입니다. 아마 방송이 물리 집중 탐구가 오늘 분량을 봐서요. 2주 분량으로 1편, 2편을 해서 2주 분량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오늘 내용을 봐서 그거는 저희가 좀 결정하도록 하겠는데 뭐 중간에 끊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전문 분야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뭐 끊고 그러면은 조금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두 분이서 마음껏 편하시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말을 줄이겠습니다. 자, 물리인데, 제가 저번에도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한참 이제 그 고3들 수시 지원 전략 컨설팅을 굉장히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큰 변화는 의학 계열의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약대 얘기하면 또 화학하고 생명인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반대로 10명을 이과생 10명 컨설팅하면 7 정도 이상은 다 1개, 2개 정도 약대를 지원한대요. 그만큼 약대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핫 이슈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학 계열이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작년보다 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또 공학 계열 하면 그래도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 이렇게 공부해요. 또 물리는 정말 이런 학문이다. 또 지금 중3 학생들이 예비 고등학교 이제 되는 이제 준비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물리는 또 이렇게 공부를 해라. 그다음에 뭐 그동안 우리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우리 김기환 원장님, 그래서 보통 학부모님들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은 강의 쪽보다는 좀 컨설팅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좀 분위기 좀 한번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물리 엄마들이 이제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물리라는 선택 과목을 갖다가 해야 되냐.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다. 또 그렇죠. 과거나 영재고나 뭐 아니면은 특목 아이들이 전부 다 물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원 전체를 본다 그러면 물리가 이제 수능에서는 한 5만 명 정도 네. 조금 넘게 그렇게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좀 계속 늘어나고 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물리는 각 물화생지 모든 영역이 킬러가 2개, 준킬러 3개. 이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물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너무너무 심플하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파면 고득점이 무조건 가능한 교과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수능에서 계속 50점 만점이 1등 컷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쉽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교과에 비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선택하면 이제 장점들이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원장님이 선택을 했을 때 물리 선택이라는 부분인데 저는 맨 처음부터 물리가 5만 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많은 애들이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능에서는 물리가 제일 적잖아요.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네, 늘어나고 있는데 나 이거 좋아해. 3월보다 긍정적이야. 근데 만약에 지구과학이나 홍은영 선생님이나 있었으면은 또 막 또 얘기했을 거야. 근데 굉장히 긍정적. 물리가 늘어나고 아니, 있다. 지구과학은 XX. X 그럼 네, 맞아요. 저는 X. 과학이 아니다. 아니야, 과학이 아니라가 아니라 수능 선택으로서의 지구과학은 너는 별로다. 근데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건 왜냐하면 1단원에 물리가 역학이 나오고 화학이 1단원에 양적 관계, 화학 식량 관계가 나오고 거기서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2개 선택하려고 그러면 생지백기 선택할 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그냥 인원 차이고 네. 조심할 거는 뭐냐면 지구학 같은 경우 여기서 까도 되죠. 까도 돼요. 상관없어요. 수가 4%까지가 1등급이란 말이에요. 어. 그 중에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80%는 재수생이 차지해요. 그치. 예. 재학생들은 1등급을 맞는 거는 20% 내외? 재학생들이 1등급 받기는 정말 어려운 교과가 지구과학이? 지구과학이에요. 예,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마찬가지. 그러나 물리는 안 그래요. 재학생들이 무조건 다 1등급 거의 대부분 타지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교과예요. 왜냐하면 물리를 선택했다가 재수하는 친구들은 그냥 어차피 그 등급을 맞아가지고 그냥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학생들은 선택 자체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그쵸? 물리가 잘 되는 친구들은 고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역학만 되면 1등급이거든요. 그냥 물리는. 그리고 물리 선택해서 고3 때 1등급, 2등급 나온 애들은 재수 안 해요. 그 정도 나오는 친구들 재수 안 해요. 다른 것도 잘해요. 네. 나오면. 맞아요. 물리가 그러니까 1등급이면 재수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어차피 물리는. 탈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너무 어렵게 이제 물리를 이제 기피를 하죠. 보통 이제 학교를 가면. 근데 이제 2학년을 좀 예시를 들면 지금 이제 슬슬 1학년들이 이제 선택 과목을 이제 1차적으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과생이라고 치면 보통 이제 뭐 1차원적으로는 뭐 수학에 미쳐가지고 이과를 가진 않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외우는 게 싫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는 이제 지금은 뭐 취업도 애들이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취업률도. 그래서 뭐 공학계를 생각해서 이제 물화생이나 물화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고 저도 예전에도 말씀을 했겠지만 이제 만점이 1등급인 건 조금 특이한 사항이었고 그건 조금 특이한 상황이었고 어쨌든 하나를 틀려도 1등급은 받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러면은 그 한 문제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킬러 2문제에서 한 문제를 맞추면 1등급인 건데 그게 뭔지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만 준비를 하면 잘 하니까 막 물리를 기피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도 반복을 하지만 너무 이제 1단원에 어려운 것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수업을 할 때는 이제 1단원만 우리가 버티면 뒤에 거는 크게 우리가 3단원인데 2, 3단원은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에서만 우리가 점수를 좀 맞아주면 네가 이제 뒤에 있는 2학년 나머지 내신도 이제 편할 거고 수능도 편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앞에서 좀 무너지죠. 앞에서 역학 파트에서 이미 무너지니까 야 이거 물리 내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접는 경우도 좀 많은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면 원장님 그 1단원을 어렵다는 1단원을 좀 정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저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당연히 있죠. 1단원을 어렵게 선택한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선행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선행할 때 어머님들이 잘 오류죠. 일단 오류인데 그러니까 모든 학원에서 편하게 이야기하기를 원과목을 먼저 하고 통합과목 나중에 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선행을 시키기 위해서 학원에서 하는 술책 중에 하나인데 술책. 그렇죠. 예. 그건 술책이죠. 그걸 갖다가 어머님들이 괜찮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야. 리얼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걸 갖다가 어머님들이 전부 다 믿는 거죠. 그런데 항상 어떤 교과든지 마찬가지로 단계가 있는 건데 통합과학에 보면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입니다. 그게 문이과 통합안에서 원래 그걸로 수능을 보려고 만든 교과잖아요. 네네네. 이 통합과학 자체를 갖다가 차분하게 물리 파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중에도 역학 파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잘 해놓으면 물리원 들어가서도 맨 앞에 부분에 소단원 3개가 통합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갖다 쉽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걸 건너뛰고 원과목을 먼저 시키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지.
중학교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원과목을 붙들고 예. 거기서 부담을 갖고 예. 아 얘는 나랑 안 맞는 교과야 라는 벽을 심리적으로 쌓게 되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예요.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수학 보지도 숙제처럼 물포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수원 수투가 수능에 나오는데 수원 수투를 먼저 하냐고요. 그거 아니라 수상 수학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돼 있어야 수원 수투가 되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통합각에 있는 역학 파트, 역학 파트를 자신 있게 해줘야 그걸 해야 어. 그 다음에 원과목을 하는데 조금 유리하고 예. 훨씬 더 수월하게 부담감이 없이 만날 수가 있는데 예. 너무 원부터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음. 학생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당연히 멀리하게 되고 안 되게 되죠. 아, 나 이거 지금 할 얘기가 진짜 막 이거 막 하시는데 나 참을래. 그러니까 차분히 공부하는 게 네. 제일 좋아요. 차분히.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또 과단 선행에서 나오는 어떤 오류라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내신이기 때문에 그건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때 배우면 되는데 중학생을 선행을 뽑다 보니까 물리원으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대부분이 물리원을 갖다 먼저 네.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거기서 보면 오는 오류가 지쳐버린다는 되니까. 거예요. 자, 달성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얘기가 있어요. 저는 좀 그러니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 나름의 또 다른 생각도 있는데 일단 뭐 저도 조금 이제 다른 입장이지만 저는 조금 어머님들의 니즈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제 어머님들도 뭐 본인 학생들의 어떤 뭐 미래를 염두를 해두시고 학원에 문의를 하실 거고 그다음에 어떤 뭐 자사고라든지 특목을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쌓아둔 어떤 커리가 있을 거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물론 강사들과는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리나 화학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걸 좀 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의 역량을 좀 봐야겠지만 봤을 때 물리를 시작했는데 뭔가 아니다 싶으면은 통합과학이나 뭐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상담을 다시 요청을 드리지만 애초에 엄마들이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학부모님들이 그냥 뭐 일단 원을 하겠다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원인을 뭐 선행하는 반이 있냐부터가 이제 상담에 이제 처음이고 우리가 어떤 반이 개설되어 있냐 어떻게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상급 학교로 이제 어느 특목을 갈 건데 그 이제 엄마들도 불안하긴 하실 거예요. 분명 이제 다른 옆집 애들은 뭐 원도 했고 투도 했고 지금 자사를 뭐 하고 가기 위해서 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들가 지금 통합과학만 해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이제 생각에 이제 불안감에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뭐 그런 걸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기본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원에 있는 원과정의 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학년 내신이나 2학년들에 맞춰서 좀 이제 수능 문제들 위주로 푸는 그런 반들이 좀 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론 그런 반들이 없는 학원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렇게 내신에 맞춰서 개설이 돼 있고 수능에 맞춰서 개설이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래도 이제 중등 대상으로 물리나 화학을 조금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반들이 개설되어 있는 학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역량만 너무 보고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도하게 선행은 좀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중3 애들이 이제 원과정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죠 하는데 뭐 초5, 중1도 과도하게 엄마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넣으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원과목에다가 그러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일단은 수업을 한번 시켜보고 엄마를 이제 그분들은 저희가 설득한다고 되돌려 가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이제 수업하고 테스트 보고 성적 갖고 이제 말씀을 이제 조심스럽게 드려서 다른 쪽은 더 이제 좀 낮은 이제 통합과학이나 그쪽으로 이제 중등과학을 조금 더 하고 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물리원이라는 걸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텝은 중요한 것 같아요. 스텝은 중요한데 그게 통합과학부터 이어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기본반부터 시작해도 괜찮고 근데 이제 물론 기본반이 있는 거는 좀 찾아봐야 되고 학원들을 좀 두들겨 봐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말 더 이제 재밌고 뭐 흥미로운 이제 얘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저 이거 너무 재밌어요. 우리 김기현 원장님은 통합과학이 먼저다. 아니 당연히 먼저죠. 네. 순서가. 우리 순서는 그렇죠.
선생님 그런데 우리 윤달 선생님은 그래도 부모님들의 니즈를 맞추고 한다면은 물리원을 시작하는데 좀 천천히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네. 이게 개념이 뭐냐면 이게 중등부에 1학년 때 나오는 게 이제 파동 파트가 나와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전기 파트가 나와요. 네. 중3 때 역학이 나와요. 요즘 이제 개정된 게. 그러면 사실은 중학교 때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전기 파동은 그냥 물리원의 2단원 3단원이에요. 그 과정 전체가 그냥. 그러니까 굳이 뭐 다른 것들을 갖다가 더 연결해가지고 배우는 것도 없이 중등부 과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그거보다 약간 심화가 물론 되는 거지만 물리원에서. 중3의 파트에서 배우는 역학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킬러 문항 단원이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죠. 그 파트가 이제 킬러가 2개 딱 나오는데 그게 중3 때 배우는 거예요 그냥. 중3 때. 네, 중3 때 딱 나와요 다. 그 부분이 차분하게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원과목을 바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 그거는. 그게 충분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중학교 1학년이 전부 다 자율학년제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국영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지 뭐 과학에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현재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고 첫 시험을 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 없죠. 기말고사만 한번 척 보면서 중등부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시험을 보는 게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예요. 1학기. 그러면 아직 마인드는 초딩인데 마인드. 그렇죠. 초딩이죠. 걔네들이 뭐 덩치만 약간 컸지. 중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을 갖다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자기가 공부하던 양상과 중학교 때 시험에 나오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죠. 잘하는 선행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선행을 안 했던 친구는 당황하게 되고 이때부터 낙오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안 하는 여기랑 안 맞아, 저기랑 안 맞아, 자기랑 맞는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중학교 때 타분하게 다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 왜 이렇게 어머님들이 그 중학교 저학년에는 학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그 물리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막 선행을 시키려고 할까요? 결국에는 이제 뭐 조금 벗어났지만 뭐 특목이죠. 결국에는 이제 특목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목을 가기 위해서 2를 무조건 뭐 돌려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만 영재고 아니지만, 과학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꼭 막 뭐라고 할까요? 그건 마스터해야 뭐 가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다들 공부를 하고 보내니 다른 특목 학원에서도 그 정도는 이제 커리를 나가니 이제 불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원의 심화 정도를 보고 시험을 봐도 맞출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원은 A라는 학원은 이제 원과정 딱 그 커리는 어쨌든 뭐 영재교에 맞게끔 돼 있어가지고 이제 원과정 심화반까지 딱 개설이 돼 있고 B 학원은 2과정도 있고 일반 과정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B 학원을 다니까 본인의 옆집에는 B 학원을 다녀서 이제 학원에 합격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영재교. 그러면 이제 B 학원이 되게 잘하는 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얘는 투도 하고 일반 물리도 살짝 맛을 봤으니 우리 애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강사들이나 원장님들이나 이제 다른 이제 특목 전문 학원의 원장님들이나 얘기를 이제 분명히 바르게 얘기를 해줄 건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합격을 한 케이스가 있으니 좀 그 부분에 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 영재고 쪽 얘기하면 또 원장님 하실 말씀 많지 않으세요? 영어고 간다고 해도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100이라고 치면 네. 실제로 합격하는 애들은 5? 나머지는 전부 다 들러리. 그냥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냥 영향이 안 되는데 쫓아가는 친구들 물론 남아요.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결코 뭐 입시하고 직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는 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리한 선행에 의한 그 폐해죠. 물리원, 물리투를 갖다 4번 봤대요. 근데 학교 시험 80점을 못 넘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모르는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선행을 하면 독이 된 거죠.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의 역량을 좀 보는 게 더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긴 해요. 아이의 역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뭐 선행이 좋다 나쁘다라는 걸 보기보다는 아이를 봤을 때 선행을 해도 되는 애면 선행을 시키는 거고 선행이 안 되는 애는 선행 안 시키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원투를 4번 돌았는데 점수가 안 나는 애도 분명히 있지만 원투를 2-3번 돌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물리 뭐 학교 과탐 시험을 보면 그냥 곧잘 맞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뭐 특목을 떨어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했던 가닥이 있고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공부를 착실하게 한 친구들은 가서 과탐을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무조건 1등급이 나오니까. 그럼 이제 국영수에 더 집중을 해서 등급이 더 잘 나올 거고 그럼 당연히 더 높은 대학을 진학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더 우선이다라기보다는 역량을 보고 그 선생님들이 잘 어떤 길을 안내를 해주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근데 물리는 특히나 그렇고. 사실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앞서 진로에 대한 이 아이가 가고 영재를 가겠다 본인의 의지가 얼마나 있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진로 선택에 대한 부분도 더 앞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아이와 학부모가 어떤 그런 합의점을 찾고 그래서 방향을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학업 계획을 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 대부분 제가 진로 선택에 대한 어떤 상담을 했을 때 그냥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요. 좋아 보여서 좋아해서 취업이 잘 됐어. 그렇죠. 또는 의대 가기가 쉽다 생각을 해서 근데 지금 뭐 다 발표돼서 이제 다 알겠지만 과거 영재고에서 의대 쪽은 이제 많이 차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학생일수록 좀 더 이런 진로 선택에 대한 어떤 진로 탐구와 그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들이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다하게 막 영재고 가야 된다는 그 압박관념에서 막 그러다 보니까 애가 막 진도 수학도 막 나가고 과학도 나가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 저는 이거 애들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사실 중학교에서 올 A를 맞는 친구들의 비율 자체가 지금 분당 지역은 한 28% 되거든요. 전국도 30%. 그 28% 정도 된다 그러면 고등부에서 3.5등급 정도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걔네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올 A이기 때문에 우리 애는 서울대를 갈 거고 의대를 갈 거고 라는 이제 그 안에 물론 최상위권 아이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 상상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굉장히 잘하니까 그냥 통합은 건너뛰고 그냥 원으로 가자 해가지고 막상 시켜놔 보면 저희 학원 경험상 보면 한 80%는 다시 그냥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니까 1단원 들어가면 뭐 화학 같은 경우는 뭐 몰만 나왔다 하면 양적 관계에서 끝나죠. 몰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뭘 몰라 애들이 뭐지? 저도 던졌으니까 몰에서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근데 이제 역학은 또 언제나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심리적인 게 그렇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제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저 오늘 방송의 이 물리 집중 탐구 방송의 핵심은 저는 정말 애들이 물리를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포기를 진짜 하지 않아야 되는 교과예요. 이과 학문 전체의 어떠한 그런 이 학문적인 어떤 부분에 이 물리라는 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학문의 시작이 물리에서 우주가 탄생한 네? 물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전체 교과에서 대학교 올라가가지고 일반 물리를 안 하는 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그러니까 오늘 두 선생님은 정말 동의하시는 1단원이 문제라는 게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1단원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역에 계시니까 저도 이제 현역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저도 그렇죠. 일단은 걸리는 게 뭐냐면 이제 역학단원이 걸린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역학을 갖다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뭐 열외로 놓으면 돼요. 지금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뭘 해도 잘하니까 그 친구들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이유는 물리를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 때문에 지금은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를 갖다가 일단 저희가 해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역학을 던지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학교 과정에 있는 기본적인 역학 파트를 갖다가 본인이 이해를 잘하면 되는데 문제는 중학교 과정의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다는 거. 그냥 책 한 권만 풀어봐도 거의 대부분 다 맞는 거.
하지만 물리 1은 또 그렇지 않죠. 상대편 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 자체부터가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수준이 선택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과목의 선택을 갖다 고민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통합과학을 갖다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라는 얘기죠. 거기 역학이 나오니까. 근데 그 부분이 그래프나 표를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역학이 어렵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연습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는 정의의 학문이니까 공식이 아니거든요. 물리는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대입하는 거는 옛날에 쌍팔년도 때나 그렇게 나와요. 공식을 이용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정의를 이용하지.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인 정의를 갖다 정확하게 접근을 시켜서 자료 해석이죠. 표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의가? 맞아요. 완전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단순히 스킬만 가르치는 거죠. 단순히 물리 1을 갖다 빡 먼저 가르쳐 놓으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달성생 마지막으로 또 물리에 대해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 좀. 이게 1부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그냥 마지막인가요?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쭉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식 위주가 아니라는 거 저도 완전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공식 위주가 아니라고 해서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계산은 무조건 나오는 건데 그 계산이 이제 정의에 입각해서 한 4층 연산 정도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또 이제 뭐 제곱 정도 그 정도만 하면은 물리는 풀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잘못 얘기하네. 내가 전에는 또 그거 이상인 또 수학적인 사칙 연산 갖고 안 된다 그러던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그냥 물리를 공부할 때 단순히 이제 공식만 보고 그냥 이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것만 연습을 하면 당연히 물리가 안 돼요. 이건 수학도 마찬가지일 거고 분명 어쨌든 이제 적용을 할 건데 물리라는 파트, 이제 과학이라는 파트는 이제 어떤 용어들이 나올 거고 어떤 상황이라는 게 나올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입각해야 되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해야 될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면서 차에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좀 많이 듣는 얘기인데 내신 할 때 보면 이제 저는 수능 공부를 2학년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학년 때 이제 어쨌든 물화생을 하든 물화지를 하든 화생지를 하든 어쨌든 원과목을 준비를 할 거고 2학년 때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 좀 더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3월달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제 자기 성적을 이제 알고 좀 더 이제 심한 내용을 해서 결국에는 최종에 이제 만족스러운 등급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2학년 때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학교에서 너무 또 공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학교에서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저희도 이제 강사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하 문제보다는 그냥 하 조금, 그래 중 정도 문제, 또 중상 문제, 또 세상 문제도 어느 정도는 아이들의 연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이들의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도 상급 문제는 줄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잖아요. 이 학교는 어느 위주로 나오고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분명히 자료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하겠죠. 쉬는 시간이든 뭐 언제 숙제를 하면 학교 선생님들 그런 말을 좀 하세요. 좀 많이 하세요. 그럼 이건 안 나와.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말들 좀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학교에 오면은 학교에서 문제 풀다가 학원에 와서 선생님 이거는 우리 안 나온다는데요? 아니 니네 학교 무조건 나와. 역사적으로 나왔고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상 문제, 상 문제를 공부를 해가면서도 저는 얻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백날 자기가 풀 수 있는 하 문제, 중 문제를 풀어봐야 실력 안 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못하게끔 학교에서 차단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그런 거는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냥 그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이건 안 해도 돼 하면 걔는 그걸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걔는 수능에도 나와? 내신에 나오죠. 그 내신에 시험에 나와. 나와요. 그 시험에 나오는데 학원 선생님들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저는 나온다고. 제 모든 걸 걸고 내 모든 걸 걸고 이건 나와. 근데 이제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듣고 그 부분은 이제 그 난이도 정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이건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말을 착실히 평상시에 듣지도 않았던 애들이 그럼 이제 그 난이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2학년 그 내신 때는 그 난이도를 안 한 거예요. 아이는. 그럼 겨울방학 때 와서 또 뒤처질 거고 계속 이제 좀 뒤처지게 되겠죠. 이제 조금 이제 상위권인 친구들은 그런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조금 학원에 좀 더 믿음을 갖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만 한 사람이니까 좀 따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하지 마라라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또 그 난이도를 안 하는 그런 또 우려를 범하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좀 그렇습니다. 다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해보는 그게 게 제일 좋은 건데, 난이도별로 해서 본인이 조금 어려워하는 난이도를 공부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 등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를 백날 풀어봐야 비슷한 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등급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등급이 올라가려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근데 물론 이제 개념이 안 되는데 그걸 연습하면 안 되지만 자기가 잘하는 공부를 찾고 자기가 재밌어하는 공부를 찾는 것보다는 자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해야 남들과 다른 등급이 나올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네네. 어차피 수학 교과나 과학 교과는 내신의 수능화가 되어 있는지 진짜 오래됐어요. 이미. 내신의 수능화. 예. 국어하고 영어는 어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지문에 따라 지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 다르게 낼 수 있거든요. 국어 선생님 마음이지 뭐 내는 것도 지문이나 이런 것 수능 형태를 그쵸. 따른다고 어디나 하더라도, 지문 그러나 바꾸면. 수학과 과학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에서 반드시 내야 돼요. 수능에 나왔던 거를 학교 시험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내신은 내신대로 따로 공부하고 수능은 수능대로 따로 공부하는 우를 범하지 말란 얘기죠. 선생님 말씀도 이제 그런 이야기일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는 2점짜리 형태의 문제가 있고 과학이 3점짜리 형태의 문제가 있으면 2점짜리 형태의 문제만 풀어서는 2점만 맞히게 되겠죠. 3점짜리 유형도 풀어봐야 3점짜리 형태를 맞출 수가 있는 건데 골고루 연습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려면 학교 내신을 잘 보면 돼요. 근데 2점짜리도 문제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 3점짜리 형태의 문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 그게 핵심인 거죠. 아, 이거 오늘 방송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다시 물리 집중 탐구 시간을 만들게요. 그래서 정말 그 분량도 분량이지만 왜냐면 제가 곧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네. 꼭 다시 한번 요 물화생지가 직군 탐구가 한 주씩 지나갈 거거든요. 다시 한번 모실게요. 다시 한번 특별판이라도 우리 정규 채널 여기 올라가는 요일이 아니더라도 물리에 대해서 특별판을 만들어서 방송을 한번 더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열띤 어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길게 하면 또 이게 뭐랄까 청취자들이 또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잘 정리들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여기서 더 길어지면 복잡해져. 내가 볼 땐 여기가 딱 좋아. 여기서 끊고 다음에 주제를 또 정해서 물리집중 특별판을 한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업로드를 좀 시켜보는 거로 할게요. 아무튼 제 생각엔 분당 용인 지역에서 과학을 고민하는 학생, 학부모가 있다면 우리 김기한 원장님을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학원을 등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민, 즉 선택도 고민이잖아요. 선택하는 과목, 뭘 선택하는 고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김기한 원장님 아니면 뭐 댓글을 안 오시고 댓글 달아줘도 우리 김기한 원장님이 댓글에 응대해 주실 거죠. 뭐 직접 찾아뵙고 상담하는 게 더 효과는 제일 좋죠. 그 다음에 메인 어디 중계인가요? 송도에 있습니다. 중계? 송도에 있습니다. 저는. 송도? 네. 그만 밀어라. 송도. 나 송도에만 있어요. 송도만 한다고? 아, 그래, 알았어. 송도에 송도와 서초에 분 있으니까. 있으면 우리 윤달성 선생님한테 가서 꼭 상담 받길. 댓글 달아주세요. 예, 그래서 댓글 달아줘도. 근데 가장 좋은 건 직접 찾아가서 그렇죠. 학생 데리고 가갖고 3자 대면이 제일 좋죠. 딱 하는 게 전 제일 효과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댓글 달아준 거 저도 글 봤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가 백날 댓글 달아줘 아이가 그거를 이해를 오케이를 해야 되거나 좀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서 이게 왜 이렇게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는 정말 대면을 하면서 상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1시간 동안 설명을 하면 집에 가서 이제 전달하는 그렇죠. 입장인데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애가 저희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네.
그 학생들을 자기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자 대면이 제일 좋아요. 학생도 놓고 어머님도 놓고 어머님 마인드도 되게 필요하고 학생의 니즈도 필요하거든요. 보고 판단을 해야죠 저희도. 자, 저희 교육진단 청취자 80%가 학부모님들이다. 학부모님들 이 방송 듣고요. 학생들에게 꼭 이 영상 보여주세요. 꼭 영상 보여주시면 뭐 그러면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또 이렇게 같이 또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윤단 선생님 다시 한번 또 우리 특별편 만들어요. 네, 만들어서 물리 집중 탐구 2탄까지 또 한번 계획을 해보자고요. 자, 오늘 방송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